이 방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도 가장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은 패배하고 있는 순간에도 한치의 의심 없이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기 어린 자기 확신, 즉 망상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게임에서 그 망상은 때로 신성한 힘을 발휘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모든 규칙을 파괴하며 실패에 침을 뱉고 운명을 다시 쓰는 그런 종류의 힘 말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자신의 의지대로 구부러뜨립니다. 르네상스 시대 권력의 본질을 가장 냉혹하게 꿰뚫어 본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망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필수적인 것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을 의심하고 모든 논리가 당신은 끝났다고 소리칠 때 오직 그 광기만이 나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대답할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사람들의 것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비합리적이고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가진 이들에게 보상해왔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의 전설을 먼저 믿어버린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미치광이, 외톨이,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순간 세상은 돌연 그들을 위인이라 칭송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잔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그는 이성이나 절제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결과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라는 것은 대부분 논리가 아닌 광기 어린 자기 확신 위에서 세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광이와 전설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입니다. 역사는 잊혀진 현실주의자들의 무덤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안전한 길을 택하고 겸손을 미덕으로 삼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갑옷 한 장 없이 오직 순수한 믿음만으로 폭풍 속으로 행진했던 미친 정복자들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말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를 신처럼 따랐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신이 이끄는 군대처럼 싸웠고 그의 적들은 신을 마주한 듯 벌벌 떨었습니다. 당신의 피가 신성하다고 믿을 때 후퇴는 신성모독이 됩니다. 승리 외의 다른 결과는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당신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프랑스의 이름으로도 신의 이름으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관을 썼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신이 부여한 권리 따위는 필요 없다. 나 자신이 바로 권리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한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처형당했을 메시지를 들고 메카에 홀로 섰던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의 분노 앞에서 크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신념은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월한 도구나 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의심보다
더 크게 자신의 신념을 외쳤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대로 현실을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마키아벨리가 암시했지만 감히 소리치지 못했던 진실이 있습니다. 권력의 게임에서는 망상을 가진 자가 이성을 가진 자를 이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증거조차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따릅니다. 확신은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무력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토록 밝게 타오르는 불길에 감히 도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업가들은 계획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은 인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경쟁자들은 승산이 공정한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망상에 가까운 믿음은 거대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멈추고 당신에게 적응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마치 그 환경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환경은 당신의 의지에 굴복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력해지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망상에 사로잡힌 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권력을 선포하고 스스로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가 그것을 믿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위험하지만 필수적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군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인식을 조종하며 허구와 지배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를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거는 환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신화를 스스로 믿을 때,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목적으로 당신의 피가 끓어오를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실패의 면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실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필연적인 존재가 됩니다. 운명이 당신을 앞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미치광이를 비웃으십시오. 이미 승리한 것처럼 말하는 자를 조롱하십시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쓰러지고 논리적인 자들이 망설였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망상으로 포장된 용기에 보상하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당신의 적은 당신이 망설이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눈에서 두려움을, 목소리에서 불확실함을, 다음 행동에서 의심을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심스럽게, 예에 바르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이 등장합니다. 차가운 눈빛, 흔들림 없는 자세, 마치 법을 선포하듯 당신의 야망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칼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광기 어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서
망상은 전쟁 무기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망상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함이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 위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즉 외양과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표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망상에 가까운 자기 믿음을 가지고 걸을 때 당신은 단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보는 방식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더 작고, 더 약하고, 덜 확신에 차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감은 여전히 외부의 피드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망상적 믿음은 박수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스스로의 연료입니다. 당신이 이성을 넘어 자신을 믿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시도조차 못할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을 무기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격성, 영향력, 그리고 위험 감수성의 한계를 확장시킵니다. 당신의 상대는 당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한계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끔찍하게 두려운 존재로 만듭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적 진실입니다. 권력은 옳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확신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확신은 틀렸을 때조차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회색지대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흑과 백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할 때는 제안을 하지 마십시오. 선언을 하십시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내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라고 자문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 라고 말하십시오. 목표는 사실을 통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통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망상적 믿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너무나 확신에 차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서사가 그들의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들이 구걸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도자들이 묻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는 결단력 있어 보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사자처럼 행동할 때 양들은 당신이 흉내를 내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길을 비킬 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망상이 단지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망상은 당신이 그것을 살아낼 때에만 작동합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당신이 창조한 정체성과 일치할 때 말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자는 단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건설합니다. 그는 전투가 존재하기도 전에 전사처럼 훈련합니다. 그는 이미 정복한 것처럼 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될 것처럼 서명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고 있는 전설을 의심한 바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옳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편에 서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망상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함으로써가 아니라 저항이 첫 타격 전에 무너질 정도로 강력하게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망상적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규칙을 정합니다. 당신이 무엇이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권력은 무엇이 진실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진실을 정의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용하십시오. 실패할 수 없는 것처럼 걸으십시오. 당신의 말이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패배가 이미 시간선에서 지워진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미치광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예언자처럼 보일 때까지는 말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동의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굴복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화된 망상의 힘입니다. 망상적 믿음은 번개처럼 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분노 속에서, 그리고 세상이 당신에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저항 속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건설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그것을 벼려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약하다면, 불확실하다면, 보잘것없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망상적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태어났을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을 무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단지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그것이 존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구축할까요? 환상을 깨고 그 광기 뒤에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 봅시다. 1단계, 허락이라는 족쇄를 파괴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위대해지지 못합니다. 인정받기를, 검증받기를, 누군가가 그래, 너는 크게 성공해도 좋아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망상은 당신이 그 본능을 파괴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도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좌를 차지합니다. 그는 통치할 권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권력을 누릴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마치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적들은 나중에야 상황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2단계, 폭군처럼 선언하라. 당신의 말은 당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설계도입니다. 당신이 약하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감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이 잘 풀린다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언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어날 것이다. 나는 필연적이다. 이미 결정되었다. 사람들은 말 속에서 불확실성을 감지하도록 훈련받았지만 동시에 확신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필연적인 것처럼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나 격렬하게 믿어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3단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처럼 움직여라.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은 당신의 두려움을 드러내거나 당신의 전설을 증폭시킵니다. 망상은 물리적이어야 합니다. 장군처럼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조공을 받는 왕처럼 눈을 맞추십시오.
그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걸으십시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화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권력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재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4단계, 반대 증거를 불태워라. 세상은 당신에게 숫자, 논리, 통계를 던질 것입니다. 왜 당신이 실패할지, 왜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왜 물러서야 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성량에 불을 붙일 때입니다. 망상은 단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당신은 증거를 보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 평판, 실패들을 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5년 앞서 있고 이미 왕관을 보고 있으며 이미 박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가 모방자와 선택받은 자를 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척합니다. 다른 어떤 결과도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거부, 그 맹목, 바로 그곳에서 괴물이 태어납니다. 5단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화를 보호하라. 일단 당신의 망상을 구축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요새처럼 지켜야 합니다. 의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내부로부터 올 것입니다. 당신의 망상에 금이 가고 현실이 다시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십시오. 그 목소리를 지우십시오. 그 영향을 제거하십시오.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당신에게 현실적이 되라고 상기시키는 친구를 침묵시키십시오. 당신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기화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그 신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호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됩니다. 세상이 구부러집니다. 사람들이 적응합니다. 현실이 재정렬됩니다. 당신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틀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국이 일어섭니다. 그렇게 무명인이 악몽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둘 다일 수 없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낫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위대한 것, 사랑보다 더 취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때문에 당신을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망상이 군중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망상적 자기 믿음은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평판을 무너뜨리고 수년간 쌓아온 모든 다리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혼자이고 조롱받고 오해받는 허공에 소리치는 미치광이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만하다, 망상에 빠졌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위험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권력은 결코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조심성은 실패가 파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꿈을 파괴합니다. 안전하게 행동하면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효율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생산적이지만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존경받지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버려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망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포식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사는 것 또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협을 살펴봅시다. 망상적 사고가 아니라 제한된 사고입니다. 겸손해라. 인내심을 가져라. 내 자리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 말입니다. 그것은 왕이 될 사람을 평민으로 묻어버리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신을 유령으로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고, 세상은 저절로 덕 있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자신을 주목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움직이는 사람보다 더 세상의 주목을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망상적 자기 믿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고 있어. 현실적이지 않아.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어. 물론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쓰려는 것이지 얌전히 줄을 서서 기다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쓰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논리를 넘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능한 것을 넘어서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이 신하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은 평범해집니다. 그리고 권력의 세계에서 평범함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순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글을 빠르고 조용하게 그리고 영원히 잊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망상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지성, 계산, 인내, 그리고 냉철한 통제력으로 휘두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보다 당신의 적들에게 더 위험해집니다. 그것이 마키아벨리 방식입니다. 광기를 사용하되 결코 광기에 사용당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망상에 빠진 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할 때 그는 너무나 잔인하게, 너무나 터무니없게, 너무나 부인할 수 없게 성공하여 그것은 가능한 것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이해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처음에 당신을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당신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압력 아래서 휘지 않고 그것을 짓눌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크게 자신을 믿는 대담함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열등한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마지막 계산이 있습니다. 네, 망상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지만 당신을 신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칼날 위를 기꺼이 걷고 모든 것을 걸 의향이 있다면 망상으로 시작된 것은 운명이 됩니다. 망상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동장치입니다. 세상이 멈추라고 할 때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일단 믿음이 세워지고 조롱과 실패와 고립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망상을 신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강력하지만 당신의 전설에 대한 믿음은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방에 없을 때조차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신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이미 전설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모든 움직임, 모든 단어, 모든 침묵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다루십시오. 당신이 신화처럼 행동할 때 사람들은 인간을 보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오직 그 힘을 볼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승리를 설화로 바꾸십시오. 운이 좋았다거나 별일 아니었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계획했다. 내가 해냈다. 내가 경고했었다고 말하십시오. 사람들은 스프레드시트가 아닌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셋째, 철의 규율로 환상을 지키십시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결코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는 모습을 세상에 한번 보이면 모든 것이 풀려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퍼뜨리게 하십시오. 권력의 최종 단계는 당신이 당신의 위대함을 말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말할 때입니다. 당신의 신화는 입소문이 나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경고가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전설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망상이 충분히 오래 살아남으면 그것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작은 존재로 머물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될 것처럼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채널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범함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당신만의 전설을 써 내려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힘이 됩니다.